오늘은 인비저 라인과 투명 교정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제가 인비저 라인과 투명 교정을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았던 인비저 라인과 투명 교정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 교합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인비절라인과 투명 교정을 하시고 교합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두 분의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정 치료 후 교합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와 비교하여 인비절라인과 투명 교정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치료 후의 결과는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이루어야 되고 규칙적인 악궁 형태를 갖춰야 되며 적절한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가져야 하고 긴밀한 교합이 되고 안정적인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교합이 돼야 음식물을 씹는데 잘 씹히고 안정적인 위치에서 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보시면 안정적인 구치부 관계에서 보시면 적절한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형성하여야만 교두와 상하계 국외 교두와 하하계 중심화가 교합되고 하하계 협측 교두가 상하계 중심화에 교합되는 안정적인 정적 교합, 또한 위치하, 상하치하와 하하치하의 사이에 빈틈이 거의 없는 긴밀한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교합인 경우에 경사면에 접촉하고 이 한 점을 닿는 것을 교합을 하지 않습니다. 접촉이지. 그러니까 조기 접촉을 이루어지고 나머지 옆 공간에서는 비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씹히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교합을 보셔도 국외교두와 하악의 설측교두, 상악의 협측교두와 하악의 협측교두가 만남으로써 점은 정적 교합은 형성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씹히지 않습니다. 또한 과계교합도 한 점에서의 정적 교합은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혀 교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씹힐 수가 없고 반대교합은 경사면에 조기 접촉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교합이 형성되고 접촉점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가위교합 또한 경사면에서 접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교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잘 씹히려면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 형성을 하고 정적 교합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며 그럼으로써 긴밀한 교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규칙적인 악궁 형태를 갖추고 규칙적인 교합 평면 형성을 한 후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형성되어야만 안정적인 정적 교합, 긴밀한 교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제가 치료한 브라켓 교정 케이스입니다. 교합 평면이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위, 아래 치아의 안정적인 정적 교합이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상악 구치부 치아와 하악 구치부 치아들 사이에 빈 공간이 없는 긴밀한 교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좌측에서도 상하 구치부와 하하 구치부 사이에 빈 공간이 거의 없는 긴밀한 교합이 되고 이로 인하여 안정적인 교합뿐만 아니라 잘 씹히는 교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되고 또한 정적 교합은 좌측, 우측이 균형을 이루는 교합이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교합뿐만 아니라 좌측, 우측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쪽에서의 교합이 낮은 쪽에서의 턱 관절에 통증이 발생되며 음식물이 씹히지 않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게 되며 또한 구치부보다 앞니로 갔을 때 교합이 적어져야 합니다. 왜냐? 씹는 기능은 구치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적 교합은 좌우측 균형도 이루어야 되고 전후방적으로도 균형을 이루어야만 안정적인 정적 교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를 찾아온 인비절라인 치료 환자분은 다음 주에 끝나는데 가볍게 물면 45번, 44번에서 조기 접촉이 있고 꽉 물면 왼쪽이 세게 닿는다는 걸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은 자기가 불편해서 검색하여 조기 접촉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알게 되었으며 보통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런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았을 거고 본인이 평생 알지 못하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교정 전문의에게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였고 교정 전문의는 교합이 잘 맞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다음 주면 인비졸라인 치료가 끝난다라는 설명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교합이 전혀 맞지 않는 상태였고 또한 환자분은 교정 전문의가 교합이 잘 맞다고 하니 단지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크라운을 재치료를 하면 교합이 잘 맞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합이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교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 교합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크라운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비절라인으로 뭔가를 하였지만 그 결과는 교합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이 상황에서 크라운 치료를 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저는 치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물면 45번, 44번에 조기출혈이 발생되고 미끄러짐이 발생되며 그로 인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교합의 위치가 움직이게 되며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일정하게 씹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44번, 45번에서의 약간의 접촉이 보이지만 이거는 경사면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접촉이고 앞에서 올라가 보시면 44번, 45번 사이에 44번, 45번과 14번, 15번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버젯이 많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는 경사면에 교합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방교합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방교합에서 교합이 되게 되면 경사면에서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끄러짐과 조기 접촉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정된 교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꽉 물면 왼쪽이 세게 닿는다는 뜻은 26번, 27번, 36번, 37번만 교합된다는 상태고 그럼으로써 그나마 잘 씹히는 부분이 여기이며 왼쪽으로 그러면 편척 자작하게 되며 그럼 크랙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합이 안 맞는 상태에서 크라운 치료를 하면 교합 문제와 턱 통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26번, 27번, 36번, 37번이 교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관찰해보면 교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오클루조그램에서 봤을 때도 36번, 37번만 강하게 교합되고 나머지 치아는 전혀 교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36번, 37번만 닿지만 그것마저도 긴밀한 교합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6번, 27번만 교합되기 때문에 좌측에서만 교합이 일어나고 우측에서는 전혀 교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적 교합의 좌우 균형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향후 이럴 경우에 우측에서의 교합 문제가 발생되며 또한 턱 통증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오른쪽 턱이 뒤로 간다는 표현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또한 왼쪽에서만 교합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싣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크랙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크라운 치료가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크라운 치료 시 위험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합벽면 자체도 불균형식하게 되어 있으며 하악 전치부의 교합평면이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 앞니 개방교합이 형성되어 있으며 앞니 개방교합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는 견치유도와 전치유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일정한 위치에서 교합을 형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교합 간섭이나 조기 접촉이 발생되며 씹을 때 불편감, 미끄러지는 느낌, 부딪히는 느낌, 교합이 높은 느낌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경우에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 앞니가 부딪히거나 어금니에 부딪히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턱관절 통증 또는 편두통이 발생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교정치료가 이 환자분은 재교정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36번, 37번 크라운을 재치료하게 될 경우 환자가 가지고 계신 기존의 크라운이 45번, 36번, 37번을 가지고 있으며 교정치료 후 또는 인비절라인 후에 크라운은 교체해야 되며 교체했을 때 환자분의 막연한 기대로 교합이 안 맞지만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 교합이 좀 더 잘 맞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저를 찾아왔다고 하셨지만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왜냐? 36번, 37번만 교합되기 때문에 46번, 37번 크라운을 제거하는 순간 교합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이때는 30, 40, 잘못 썼네요. 44번, 45번 치아가 먼저 닿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44번, 45번에 조기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36번, 37번 교합을 낮추게 되면 낮춘다는 게 아니라 크라운이 제거되면 교합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44번, 45번에 먼저 닿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서 경사면에서 교합이 되었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교합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직평적인 교합 변화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듯이 크라운을 제거하는 순간 수직적인 교합 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직적, 수평적 교합 변화가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교합 문제나 턱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5번 크라운을 먼저 치료할 경우에도 45번 45번 크라운을 재치료할 경우에도
15번과 45번이 제대로 교합되지 않고 개방교합 상태이기 때문에 45번을 정상적으로 위의 치아에 교합을 시킨다면 다른 치아에 비해서 45번이 높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합평면상에서 소구치 45번의 교합평면이 하나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이로 인하여서 더 불규칙한 교합평면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조기 접촉과 교합 간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른쪽은 45번만 닿게 되면 46번, 47번은 교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은 45번이 계속 부딪힌다는 불편감이 계속 있을 거고 제가 크라운 치료를 한들 46번, 47번은 교합되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크라운 치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환자분에게 일단은 인비절라인을 더 해보시길 권유드렸고 그걸 해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제가 크라운 치료를 다시 할 거며 만족스럽지 않으면 저는 크라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인비절라인은 제대로 된 위치로 치아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교합의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쪽으로 치아를 움직여 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합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교합 문제뿐만 아니라 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일 뿐입니다. 이것을 치료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문제를 일으키는 장치일 뿐이지. 그 다음 환자입니다. 투명 교정 중이고 다음 주면 원장님이 바뀐다는 하여 지금 상태를 알고 싶어서 저한테 내원하신 분입니다. 어태치먼트 상태를 봤을 때는 인비절라인은 아니고 국산 투명 교정 장치로 판단되며 현재 교정 치료의 결과를 봤을 때는 교정 치료를 할 수 없는 일반 치과의사로 판단되며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인비절라인이나 투명 교정 치료는 교정 치료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들이 돈 벌기 위해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정 전문의가 한 인비절라인 치료의 결과도 터무니없지만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이 투명 교정한다는 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상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규칙 교합평면 맞지 않는 건 당연하고 치아들이 다 부치부 치아들은 전방으로 쓰러지고 전치부 치아들은 후방으로 쓰러져 있는 저희들이 말하는 보잉이라는 상태가 형성되었고 이 이유는 발치 교정을 했을 때 잘못한 발치 교정을 하고 치아를 잘못 움직였을 때 발생되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치료 전 상태를 보시면 치아들이 어느 정도 똑바로 서 있지만 투명 교정 치료 후 치아들이 부치부는 전방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합평면 자체도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불규칙한 교합평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치과에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보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금니 구치부의 치아들은 전혀 닿는 게 하나도 없고 앞니만 교합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치부가 후방으로 기울어지고 구치부는 전방으로 기울어지면 구치부의 교합은 사라지게 되고 앞니가 먼저 닿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앞니만 교합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스크류가 심겨 있는데 이 스크류를 심은 것도 제가 판단하기엔 45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이 계속 앞으로 쓰러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스크류를 심은 듯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47번이 쓰러지니까 뭐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스크류를 심은 것도 전방에 있는 앞니가 먼저 닿기 때문에 앞니를 함입시키려고 스크류를 심어서 함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며, 지금은 구치부가 닿지 않게 되면 이거는 교정 치료하는 내내 위험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구치부 교합을 만들어야만 되지만, 앞니를 함입시킨다고 해서 어금니가 제대로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교합평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 교합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구치부를 세워야만, 위아래 세운다는 뜻은 기울어져 있는 것을 정상적인 기울기, 세워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지만 위아래 치아가 교합되게 됩니다. 앞니밖에 교합되지 않기 때문에 씹는 힘은 앞으로만 씹게 되고, 이로 인해 앞니는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씹는 기능은 어금니에서 하는 거지 앞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니는 강한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인비절라인과 투명 교정으로 교합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발치 교정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도 없고, 이런 보잉은 거의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켓 교정을 하더라도 보잉이 발생되며, 보잉, 보잉을 줄이기 위해서 브라켓을 조절하거나, 또한 추가적인 토크를 주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데, 인비절라인으로 또는 투명 교정으로 보잉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인비절라인이나 투명 교정은 치료가 아니라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장치입니다. 왜냐? 교합을 전혀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합이라는 것은 치아가 정상적으로 또는 정확히 이동되어야 하지만, 인비절라인에서 보통 말하는 정확한 치아 이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 인비절라인에서 치아를 1mm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2, 3mm를 이동시키는 계획을 해야 되고, 2, 3mm 이동된 계획을 하더라도 1mm가 이동될지 2mm가 이동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계획은 추측만으로 이동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정확한 치아 이동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몇 개월간의 세트가 끝난 뒤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예측이 잘못되거나 잘못될 경우 결과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후에 다시 추가 세트를 이용하여 이 결과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결과가 다시 또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합을 형성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긴밀한 교합 없이 없는 위아래 치아가 빈 공간을 긴밀한 교합을 만들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긴밀한 교합은 형성되어야 잘 씹히고 턱의 통증도 사라지지만, 인비절라인은 투명 교정은 정확한 치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밀한 교합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음식물을 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적 교합이 되는 치아가 별로 없습니다. 앞서 예도 보았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 36번과 37번만 교합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전혀 구치부에서의 정적 교합이 없습니다. 즉, 정적 교합이 되는 치아가 별로 없다는 것은 정적 교합의 좌우 불균형, 전후 불균형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교합 문제와 턱 통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비절라인이나 투명 교정은 치아의 교합면을 덮기 때문에
그 장치만큼 치아가 먼저 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함입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적 교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치부와 소고치를 보았을 때 대구치가 구치부의 대구치와 소구치를 보았을 때 대구치가 먼저 닿기 때문에 대구치의 함유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구치는 덜 함입되고 대구치는 함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정적 교합의 전후 균형, 그 다음에 좌우 균형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또한 인비절라인에서 말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교합을 더 맞추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 인비절라인과 투명 교정은 치아가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장점이라고 말하지만 장점이 될 수 없는 게 브라켓 교정은 치아가 흔들흔들 하면서 움직이며 정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치아가 음식물을 씹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로 인하여 교합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치아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정확한 치아 이동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을 잘 씹거나 교합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들은 인비절라인 끝난 뒤에 한 달에서 두 달을 그냥 식사를 하게 한 후에 유지장치를 제작하는데 그것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치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합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덜 아프다고 하지만 22시간 이상 장치를 끼워야 되고 이 장치를 낀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치아가 우리가 상상하는, 추측하는 그런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비잘라인과 투명 교정은 교합 문제와 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일 뿐 치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